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시험 문제 95%는 다 공유 파트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 부분 완벽히 정리하시는데, 공유는 여러분 공동의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공동의 사업 목적 없이 그냥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입니다. 그래서 공유는 지분 있죠. 공유 지분은 완전한 단독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불병이 땅 하나를 10억짜리를 6억, 3억, 1억 내서 같이 사고 있는데 땅 가지고 사업할 생각은 없고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이제 공유 그러는데, 이 지분은 완전한 단독 소유권이니까 지 맘대로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거기 269페이지 뭐 의미 없고 뒤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263조 법조문. 자, 공유자는 그 지분을 뭐 할 수 있고? 처분에 동그라미 하시고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의 동그라미, 전부를 지분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거기서 두 가지 나오는데, 자, 가장 기초 개념, 채권을 만드는 애가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건을 만드는 애가 물건행위. 물건행위는 부동산 등기하고 동산 인도하는 거죠. 채권행위는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없다? 채권행위 매매하면 앞으로 중도금 잔금자 되고 등기수리자 되죠. 채권행위는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해서 의무 부담행위. 물건행위는 등기하고 동산 인도하면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행위죠. 항상 처분행위 나오면 물건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 남한테 팔고 등기 넘겨줄 수 있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자신의 지분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 물건이죠. 물건 설정하는 게 무슨 행위? 처분행위, 물건행위. 그래서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 처분으로 12년간 3번 나온 건 딱 하나, 저당권 설정입니다. 처분했다가 동그라미 쳤는 데다가 저당권 설정. 다른 사람한테 동의 없이 지 맘대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유물 전부를 지분별로 사용한다. 공유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빚금친 부분이 10분의 3, 저 땅의 10분의 3 범위가 안 된다. 범위 내다. 그러니까 내 지분이 10분의 3이고 저 빚금친 부분이 10분의 3이 안 되니까 나 혼자 단독으로 사용할래. 이렇게 한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 전부를 지분별로 쓰는 거지, 자기 지분 범위라도 특정 부분을 지 맘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갑이 10분의 6을 쓰고 을이 10분의 3, 병이 10분의 1을 쓰는 겁니다. 을이 혼자서 쓰면 갑이나 병이 을한테 그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전부를 지분별로 사용한다. 안 되면 다시 자동차, 갑을 병이 자동차 한 대를 갑이 7분의 5, 을이 7분의 1, 병이 7분의 1 점유하고 있으면 일주일에 갑이 자동차 며칠? 5일, 을이 하루, 병이 하루, 이렇게 써야지. 갑이 자동차를 몰고 나가려고 했더니 을이 뒷바퀴 내꺼, 병이 앞바퀴 내꺼 해버리면 자동차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공유는 그런 게 아니고 목적물 전부를 자기 지분별로 쓴다는 거, 특정 부분을 지 맘대로 못 쓴다는 거,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 아래 양가로 4번 지분의 탄력성에 267조 법조문. 생각보다 쏠쏠하게 나옵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각의 지분별로 귀속한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원칙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재산을 남겨두고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럼 그 재산은 다 누가 가져가죠? 국가가 다 가져가죠. 근데 공유에서는 국가가 가져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지분별로 가져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갑을병이 3분의 1씩 물건을 공유하고 있다가 갑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상속은 없이 사망하면 이제 그 물건은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라. 각각의 지분별로 공유하라 이겁니다. 케이스로는 절대 안 나오고 그 법조문 자체로 나오니까 법조문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3번 공유관계.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유들은 시험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유관계인데, 거기 양가로 1번 공유물의 처분명이 있는데, 법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면 방금 지분은 지 마음대로 처분했죠.
공유물 자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전원이 동의, 전원이 같이 하라 이겁니다. 전원의 동의. 여러분 다시요.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처분. 뭘 다 같이 하라? 처분. 무슨 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이걸 다 같이 하라 겁니다. 그러면 병은 10분의 1밖에 지분 안 되죠. 근데 병이 정한테 공유물 전부를 팝니다. 혼자서. 공유물 전부를 혼자서 팔고 등기를 넘겼다. 가박으로 연락하지 않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럼 병이 공유물 전부를 혼자 팔았다. 판 거 유효 무효? 틀리지 말라고 힌트를 그렇게 주고 물어봤는데 또 틀린다. 뭘 다 같이 하라? 처분. 아 이걸 또 쓰네.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3월 1일날 매매하고 15일날 중도금 30일날 잔금하고 등기수리후 맞바꾸고 있다면 3월 1일날 매매하면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청구한다. 청구. 물권 채권. 채권. 뭐 했더니 채권이 발생했다. 매매. 그럼 매매는 채권행위.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을은 중도금 잔금제 되고 갑은 등기수리 줘야 되죠.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 앞으로 부담할 의무가 남아있다. 근데 31일날 갑일한테 등기 넘겨줬다. 그럼 우리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물권. 돈 인도 있다. 그럼 돈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물권을 만들어줬죠. 이게 무슨 행위? 물권행위.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처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 나오면 물권행위, 물권행위 나오면 처분. 제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세 문제랑 연결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법조문에서 뭘 다 같이 하라? 처분을. 그럼 매매는 처분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 이거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분의 1은 지급 팔았죠. 지급 팔았으니까 뭐? 유효. 10분의 9는 남의 거 팔았죠. 남의 거 팔더라도 계약까지는 뭐하다? 유효하다. 민법 569조가 남의 물건 팔더라도 유효하다 했으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겁니다. 매매계약이 유효인데 뭐가 무효다? 등기. 등기를 넘겨준 건 물권행위. 근데 그건 법이 다 같이 하라고 그랬죠. 저들 동의. 병 혼자 했죠. 등기가 무효입니다. 근데 등기도 10분의 1은 눕고 병고 지가 직접 팔고 넘겨줬죠. 그럼 10분의 1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해요. 뭐만 무효다? 10분의 9만 무효입니다. 그럼 나중에 갑과 을이 정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때 당연히 전부 등기 말소 청구는 당연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분의 1은 유효하니까. 뭐만 말소 청구해라? 10분의 9. 이것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기본서에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기출문제 정답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팔더라도 매매 계약까지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저건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 부담행위니까 혼자서 가능하다. 등기가 무효인데 등기 이게 처분행위니까. 근데 등기는 그래도 처분한 사람 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뭐하다? 유효하다. 다른 공유자 지분만 무효다. 그래서 따라서 등기 전부 말 청구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처분 변경이 책에 정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걸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265조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면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시험 문제 가장 기초적인 장남.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오다 X다. X. 공유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다. 지분. 우리는 자본주의사니까 사람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지분.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라 이겁니다.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관리행위가 뭡니까? 거기 책에 있죠. 이용하고 계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가 뭡니까? 대표 사용하는 거 뭐? 임대차. 이게 대표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혼자 임대차 할 수 있고 혼자 임대차 해지할 수도 있고 혼자 갱신할 수도 있고 혼자 거절할 수도 있고 다 혼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기 갑을병이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누구죠? 갑. 자, 그러면 원칙과 예외 딱 정리하십니다. 원칙. 공유자는 자기 지분 범위 내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든 특정 부분이든 내 마음대로 내가 쓸래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불법 적법 적법하다입니다. 과반수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관리행위에서 시험제에 가장 많이 나는 거, 여기서 을과병이 극구 반대하는데 갑이 자기랑 친하다고 해서 저 공유물 전부나 특정 부분 상관없습니다. 전부를 정한테 임대차 했다 이겁니다. 그럼 저건 임차인인데 임차권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하죠. 따라서 소수 지분권자 을과병이 정한테 너 나가 점유 배제를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겠다. 이딴 거 나서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정의 월세를 100만 원씩 내놓으면 을과병도 30만 원 10만 원은 받아야 되죠. 지금 누가 챙기고 있죠? 갑. 그러면 이 을과병은 누구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 그걸 쓰고 있는 사람, 그 돈을 챙긴 사람한테.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자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태클을 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하니까. 그래서 거기 반가로 1번에 이용 계량이 있죠. 거기다 땡땡 뭐 지분의 과반수. 지분. 사람이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 아시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쉼표 다음에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협의 없이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유 건물을 임대하거나 임대차 해지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것이므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가본자 임대차는 모든 거 혼자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뒤로 넘기시면 3번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 토지나 공유 건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뭐하다? 적법하다. 다만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일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자의 지분에 상관한 무슨 의무? 부당이득. 못 쓴 사람한테는 그만큼 이익을 돌려주라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4번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정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7판에 누구죠? 정청. 정에 대해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 배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다시 앞페이지 넘기십니다. 다시 앞페이지 넘기시면 265조 법조문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여기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뭐?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를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건 보존행위가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막는 거예요. 그럼 공유자 한 사람이 멸실훼손을 막으면 다른 공유자한테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니까 혼자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대외관계, 대내관계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우리 판례는 둘 다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이 봐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갑을병에 631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정이라는 놈이 몰래 등기를 유지해서 지 앞으로 원인 무효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정 앞으로 무효 등기되면 갑을병 아무나 가서 자기 지분만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분은 완전한 단독 소유권. 그럼 갑이 가서 10분의 6만큼 등기 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10분의 3, 병은 10분의 1만큼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병이 지금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럼 병이 10분의 1만큼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 병이 정한테 너 전부 등기 말소해. 전부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될 거냐 이겁니다. 이게 보존행위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보존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정합부로 무효 등기돼 있죠. 그럼 얘 말소하면 이 등기 말소하면 등기부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6, 3, 1로 살아나요. 그럼 갑하고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자기 등기 살아나니까. 자, 전부 등기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안 했는데 민법 전체에서 등기 말소가 가능하면 항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안 했으니까 그냥 가능하다면 안기만 하시고 3월달에 다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정의 무효 등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갑을 병건데 아무런 권리도 없이 이걸 불법으로 그러면 역시 아무나 가서 자기 지분만큼 반환 청구, 방해지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병이 전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전부 반환 청구. 역시 보존행위면 허용이 되고 보존행위가 아니면 허용이 안 되죠. 근데 모르는 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자 병이 점해놓는 거 어떤 게 나중에 정산이 훨씬 더 편하죠. 병이 점해놓는 게 정산이 편하죠. 또 갑을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용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허용되는 건 다 무슨 행위니까? 보존행위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네, 병이 전부를 점유하면서 손해가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손해가 1,000만 원 발생하면 병이 정한테 혼자 가서 전부 손해배상 청구가 될 거냐 이겁니다. 전부 손배 청구. 이건 된다 안 된다? 위에 것들은 다 허용이 됐죠. 허용되는 건 무슨 행위니까? 보존행위. 근데 돈 받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돈 받는 건 보존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손배 청구는 안 됩니다. 돈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그러면 병은 얼마만 청구하라? 100만 원. 1,000만 원에 10분이니까 100만 원만 청구.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정이 끼었죠. 정은 공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대내관계다 대외관계다? 대외관계. 근데 우리 판례는 다시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내든 대외 우리 판례는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대내관계. 지금 저 목적물은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떻게 쓰겠다? 다 누가 결정한다? 갑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병이라고 하는 놈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갑으로는 못 들게 막아버리고 지만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이 결정이 되는데 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이 병한테 가서 너 뭐니? 전부 반환 청구한다. 이게 될 거냐 이겁니다. 또 고민하기 시작한다. 된다 안 된다? 우리 판례 대외나 대내 똑같이 본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 대내 관계 같은 공유자죠. 공유자 한 놈이 목적물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전부 반환, 다른 공유자도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역시 무슨 행위? 보존행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왜 문제가 되죠? 병도 10분의 1은 권리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이건 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논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간단히 정식 처리해버립니다. 몰라 대내든 대외든 똑같으니까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10분의 1 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반수 지분권자가 없으면 한 사람이 목적물 함부로 쓰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쓰는 건 누가 결정하라? 지분의 과반수. 그럼 이제 이거를 틀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또 틀려.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지분씩 가지고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이 공유물 전부를 갑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또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 을이 갑한테 너 뭐니? 전부 반환 청구한다.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둘 다 2분의 1이죠. 과반수가 있다 없다? 그럼 혼자 쓰면 적법 불법? 불법이니까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떠들어도 또 혼자 집에 가서 그래도 값도 절반 있는데 절반 빼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다 틀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도 틀려버리면 그 다음 갑이 혼자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을이 혼자서 건물 전부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또 철거 또 온몸으로 막으려고 풀어버리니까 다 기출문제 정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은 대외든 대내든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고 혼자 쓰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그러면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거기 반가로 2번 보존 나왔죠. 보존은 땡땡 뭐 각자 단독. 272페이지에 반가로 2번엔 보존 각자 단독.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의 대외관계. 동그라미 2번과 4번이 대외관계. 그다음에 3번이 대내관계. 대한민국 모든 법대 기본서 목차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책망이 빠져 있으니까 2번과 4번이 대외관계, 3번이 대내관계. 2번 가시면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두 번째 줄 시인표 다음에 단독으로 자기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행위? 보존행위. 세 번째 줄 제일 뒤에 다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손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돈 받는 거죠. 돈 받는 건 보존행위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 비례에 상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오른쪽 동그라미 4번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는 경우에 각 공유자의 1위는 그 다음 줄 세 번째 줄 시행표 다음에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 안 드렸지만 무조건 민법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면 뭣도 가능하다? 진정명예복도.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또한 이 경우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예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역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답니다. 다 보존행위. 동그라미 3번 위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 칠판의 을입니다. 칠판의 을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히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칠판의 병 등을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또한 있죠. 또한 거기 보시면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다른 공유자 의뢰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점용이 점유사용입니다. 점유사용. 그럼 이건 적법 불법? 그러면 을은 그 공유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번 공유물 분할. 자, 공유는 공동의 사업 목적이 없죠. 그럼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원칙. 뒤로 넘기십니다. 2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분할 청구권의 성질 나왔죠. 여러분 여기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일부 특정 부분이 있는 전부든 내 마음대로 사용할래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갑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갑이 실제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잘 못합니다. 왜? 갑이 혼자 써버리면 을가병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죠. 을가병이 그러면 공유물 분할해 이렇게 분할 청구해버리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갑이 승낙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무소수 함부로 쓰는 건 못합니다. 그러면 분할 청구는 승낙의 효력 발생한다.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바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분할 청구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그래서 거기 반가로 1번 분할 청구권의 성질 나왔죠. 거기다 땡땡 형성권. 그러면 앞에 읽을 필요 없어요. 아래 그냥 형성권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분할은 이제 이건 공유물을 단독 소유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분할이죠. 분할은 일단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하겠죠. 그래서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분할할 수 있어요. 네, 협의로 분할하는 건데 분할 방법은 세 가지 있습니다. 저 땅을 지분 그대로 나눠 갖는 거. 저기 이 땅을
갑이 6만큼 가져가고 을이 3만큼 가져가고 병이 1만큼 이렇게 땅 자체를 그대로 나누는 거, 건물을 그대로 나누는 거, 이런 걸 현물 분할 이렇게 합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현물 분할 이렇게 하고. 근데 저렇게 토지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건물 한 층을 공유하고 있다. 근데 건물 한 층을 이렇게 딱 3등분으로 나눠버리면 건물 평수가 너무 적어지죠. 값어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팔아요. 저 물건 팔면 돈 얼마 나오죠? 10억. 그러면 갑이 6억, 을이 3억, 병이 1억 나눠가는 거. 이런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럼 물건 팔았죠? 팔면 뭐 나오죠? 대금. 물건 팔아서 그 돈으로 나눠가는 거. 대금 분할은 앞에 매매란 말이 빠진 겁니다. 매매 대금 분할. 세 번째, 을과 병은 더 이상 공유하기 싫어요. 근데 갑은 저 땅이 마음에 들어서 저 땅을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을과 병이 분할하자고 그러니까 갑이 그러면 내가 을 너한테 3억 줄게. 그다음에 내가 갑 너한테 1억 줄게.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한테 돈으로 배상하고 혼자서 단독 수익 하는 거. 이게 무슨 분할? 가격 배상 분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는 대금 분할하고 가격 배상 분할이 헷갈리는데요. 헷갈려도 상관없습니다. 저걸 물어보는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근데 항상 대금 나오면 앞에다가 매매란 말. 아, 팔았구나. 공유물 팔았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갑을병이 협의로 분할할 때는 협의 분할하면 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협의된 거 하면 되는 거죠. 협의.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안 되죠. 그럼 어디 가서 분할해 달라고 한다? 법원 가서. 법원 가서 판사님이 분할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가 분할해 주겠죠. 판사가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분할해 줍니다. 이게 이제 판사가 모든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게 형성 판결. 자, 우리 187조에서 판결은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판결은 무슨 판결뿐이다? 형성 판결. 그리고 여러분 시험범에서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 공유물 분할 판결. 지금 하는 게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형성 판결은 복잡하다 쉽다? 복잡해요. 판사가 모든 건 다 찢어줘야 되니까 자대고. 판사가 이런 판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판사는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을 좋아해요. 그건 그냥 과부만 결정하면 되니까 과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법조를 만들어놨는데 일단 275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이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여러분 시험 보면 이거 하나만 형성 판결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왼쪽 274페이지 법조문 269조 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거 언제 법원 가서 청구해라?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오로지 그때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십니다. 갑을병이 이렇게 찢어갔기로 협의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한테 이제 지분 이전 등기 주면 되죠. 병이 내 땅 오염됐으니까 나 등기 못 넘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면 협의는 여러분 민법의 계약이 계약 협의란 말은 그럼 계약이 성립됐는데 한 사람이 계약을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 병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갑과 을은 이행하라고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야 너 뭐하는 놈이야? 지분 이전 등기해.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하는 거죠. 지분을 넘겨달라 할 수 있죠. 지분을 넘겨달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갑과 을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병이 등기를 안 넘겨준다니까 말 바꾼 놈하고 말 섞기 싫어하면서 법원 가서 판사님이 찢어주세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법은 재판상 분할은 언제만 청구하라고? 협의가 안 됐을 때. 이미 협의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 나한테 청구하지 말고 뭐 청구해라? 이행 판결. 이 간단한 거. 그러니까 법원에 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법원에 오는데 복잡한 소송 가지고 나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런 간단한 소송만 와야지 형성 판결 이거는 협의가 찢어지지 않았을 때
분할이 안 됐을 때만 나한테 와야지 분할되면 일단 죽었다 깨도 나한테 재판상 분할은 청구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 2번 공유자들 사이에 일단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확인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확인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런 간단한 소송으로 와야지 이 말입니다. 와야지 복잡한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시 왼쪽 법조문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경매 동그라미. 여러분 경매한다는 것은 물건을 법원을 통해서 파는 거죠. 팔아서 그 경락대금을 찢어갖는 거죠. 그럼 경매는 무슨 분할? 대금 분할. 그래서 경매 동그라미 대금 분할 이렇게 아시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 여러분 재판상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대금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로 찢어보고 안 되면 뭐하라? 먼저 현물로 찢어보고 안 되면 대금 분할하라. 그럼 뭐가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오른쪽 동그라미 3번의 기억. 공유물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상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안 되면 무슨 분할? 대금 분할. 그냥 시험제도 이렇게 나와요. 재판상 분할은 대금 분할의 원칙들 이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방금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죠. 판결만 확정되면 단독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법원에 안 갔어요. 협의로 분할이 성립했어요. 협의는 다른 말로 뭐다? 계약. 그럼 계약으로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그래서 협의 분할은 등기야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판상 분할은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분할의 효과. 여기 동그라미 1번 있죠. 여기 보시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자 협의상의 분할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 필요하다? 등기. 그래서 분할 등기시고 그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필요 없죠. 판결 확정시. 판결 확정시 말은 등기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 좀 좋은데 시험제 나오는 표현은 그냥 등기 필요 없다 이거 재판상 분할은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지 뭐 판결 확정시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돌아와서 봐야 되니까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합유는 동업하기에서 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동의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A, B, C가 친구 사이인데 서로 동업한다가 민법상 조합이죠. 동업하기 위해서 1억씩 출자해가지고 평창했다가 과수원 같이 한다. 아니면 목장을 동업한다. 이게 이제 합유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합유는 공유랑 공통점, 차이점 보고 판례 두 개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럼 거기 272조 법조문 있죠. 그러면 272조에 동그라미 치시고 공유와 공통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72조 동그라미 치시고 공유와 공통점. 그러면 272조 법조문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방금 다 읽었죠? 공유물 처분 변경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합의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근데 오른쪽 273조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공유와 차이점. 273조는 공유와 차이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거기 1항 합의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여러분 방금 공유자는 공유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공동의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합의는 동업하는 거죠. 합의는 동업하는 데가 여기 보십니다. C가 동업하기 싫다고 C 마음대로 자기 지분이니까 자기 지분을 지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해버리면 C가 3분의 1 합의 지분을 팔아버렸다. 팔고 등기 넘겨버렸다. 그러면 이제 A, B는 D하고 같이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D가 사기정가 10범이다. 그러면 A, B는 사기정가 10범하고 동업해야 된다니까요. 곤란하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합의는 자기 지분이랄지라 하더라도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할 수 있다. 아시고 여기 2항 합의자는 합의문에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공동의 사업 목적이 없으니까. 근데 합의물은 분할 청구해버리면 조합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탈퇴는 니만 탈퇴하지 조합을 깨지는 말아야 됩니다. 조합자가 해산할 때 그때만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와 공통점, 차이점 그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C가 사망했어요. 여러분 C가 사망하면 조합원 G를 C-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냐 없냐 원칙 상속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이게 기출문제인데 조합원 G 당연히 상속된다 안 된다 뭐 하는 거다 동업 동업인데 아빠 친구들이죠. 내 꼬맹이 3살 3살짜리랑 없습니다. 조합원 G는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왜? 불쌍하니까. 근데 손해보는 거 하나라도 있다 없다? 조합원 G가 상속이 안 될 뿐이지 1억 출제해놨죠. 출자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안 봅니다. 그러면 C가 죽으면 이제 C는 조합에서 탈퇴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럼 누구만 남았죠? AB. 그럼 AB는 이제 C-한테 1억 출자금 환급해주고 그럼 남은 땅은 이제 AB가 각각 몇 분의 몇씩? 2분의 10. 근데 땅이 재수가 없어서 B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죠? A. 그러면 A는 또 B 자식한테 1억 출자금 환급하고 이 땅을 단독으로 소유한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2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시면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은 합의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합의자의 합의로 귀속되고 잔존합의자가 1인 한 사람일 때는 잔존합의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된다 아시고 자 여러분 내 권리는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이 손해만 안 본다면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죠. C가 귀찮대요. 나 내 지분 포기할게. C가 합의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C가 합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A, B한테 도달이 됐어요. 그럼 이제 C는 더 이상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아니다? 여전히 조합원이죠. 의사표시했죠. 포기는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법률 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그래서 포기했다 말하더라도 아직 말소 등기나 AB한테 지분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아직은 포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C는 여전히 합의자 맞죠? 그러면 D가 이 땅을 침해한다 침탈한다. 그러면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C는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나가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생각보다 집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합의 말고 모든 포기. 자 모든 부동산 물권 포기는 뭐하라? 등기. 등기하지 않으면 아직 포기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 합의 지분에 포기 나와 있죠. 자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잔존 합의 지분권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하지만 자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등기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잔존 합의 지분권자들에게 합의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분을 포기한 지분권자는 제3제에서 여전히 합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아시고 그 다음 총유. 총유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딱 하나. 오른쪽 276조 법조문 보십니다.
276조 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자, 사원총의 결의에 의한다. 그 말까지만 있고 뒤에 다른 말이 안 붙었죠. 여러분, 공유나 합유는 공유물,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에 의한다 했고, 그 다음에 그랬다가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유는 그 말이 있다 없다. 그게 제 문제야. 그러면 합유는 총유는 보존행위라도 각자 단독으로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반드시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그 아래 양가로 2번 관리에는 보존행위도 포함되므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뭘 요한다? 사원총의 결의 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알아두시라고. 법에서 사원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사원. 회사원 말한다. O다 X다. X입니다. 사원은 구성원 여러분 구성원. 그래서 정중입니다. 그러면 무슨 총회? 정중총회. 정중 구성원이 정원이니까 정중 정원. 그다음에 교회는요. 교인총회. 그럼 주식회사는요. 주주총회. 주총. 그럼 법에서 말하는 사원은 회사원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갑이 LG전자 직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LG전자 회사원 이렇게 부르죠. 갑이 LG전자 직원인데 자기 회사 주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주식만 갖고 있어요. 그럼 법에서 말하는 사원이라고 말할 때 갑은 LG사원이다 삼성사원이다. 삼성사원이라니까 삼성사원. 사원은 회사원 아니니까 회사원 생각이 아니고 사원은 뭐다 법학에서 구성원. 어떤 제 구성원. 주식회사는 주주가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그 방금 LG전자 직원은 삼성사원인지 LG사원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눈을 너무 동그랗게 뜰 필요는 없고 그냥 읽으면서 다 이상하게 읽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공동 소유도 끝났고 뒤로 넘기시면 291페이지 공사 용익 물권. 자,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하는 물권이 뭐? 용익 물권. 몇 가지?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지상권은 여러분들이 계약한 바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 적다, 많다. 한전의 송전선, 고속도로 터널, 그다음에 도시 건물 위에 광고탑, 고속도로 옆에 광고탑 다 거의 대부분 지상권으로 빌린다고 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은 남의 뭘 빌린 거죠? 토지. 그러면 토지 빌린 거니까 토지만 멀쩡히 남아있다면 중간에 지상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자 여러분 우리 갑의 땅 빌려서 콘크리트 건물 지었어요. 1년 만에 불탔다. 그럼 건물 사라졌죠. 그래도 땅은 남아있죠. 그럼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만 남아있으면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 양가로 2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격에서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한 그 포인트 기존의 지상 공작물 등이 멸시를 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더보기는 3월에 정리할 거고 뒤로 넘기시면 네모의 지상권의 존속기간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여러분 저기 11월 12월 했었죠. 콘크리트 건물 뭐 30년 통나무집 15년 했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일단 그거 보시고. 근데 지상권은 이렇게 최단 기간 제한돼 있죠. 근데 최장기는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최장 기간의 제한은 없어요. 뒤로 넘기십니다. 297페이지 아래 더보기 판례 있죠. 지상권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
다 인정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292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네모이는 나중에 5월달에 딱 한 번만 간단히 볼 거고 오른쪽 네모 3 지상권의 효력 나왔죠. 뭐 1번 큰 의미 없고 뒤로 넘기시면 294페이지 2번 파란색 2번 지상권 처분이죠. 파란색 3번이 치료 지급 문제. 오른쪽 네모사의 일이 뭐죠? 설정자의 소멸 청구. 이 세 가지가 지상권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거의 대부분 정답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어준 거라니까 10분 쉬었다는데 여러분 이거 법전 혹시 안 챙기면 반드시 조금 이따 봐야 되니까 법전 반드시 챙기시고 10분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